최대 격전지라고 하죠. 경기도지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미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표명한 상태고 활발하게 방송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김은혜 대변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혹시 윤 당선인의 의중이 윤심이 깔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뭐 이제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윤석열 마케팅이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일반적으로 이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윤 당선인의 측근 그룹에서 이렇게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대체로 이제 윤석열의 사람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선거하는 과정에서 약간 프리미엄이 이제 얹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효과를 이제 노리고 이제 김은혜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출마를 이제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인수위원회가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중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만 빠져나와서 출마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와 관련해서 당선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고도 좀 했을 것이고 양해도 얻었을 것이고 또 재가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인증받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일각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워낙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한 자가 발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대략 실제로 윤심이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김은혜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 이걸 보고 이제 정치권에서 분석하기로는 예비 후보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였는데 이 유승민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좋게 해석해서 경선 흥행을 위한 또 출마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두 번째라면 김은혜 의원은 그냥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물론 긍정적 그걸 그렇게 해석하려면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김은혜 의원이 좀 정치인으로서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이미 그냥 가서 열심히 뛰다가 본인이 정치적 인지도 높이고 그냥 물러서겠다 이런 건데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일정 부분에 어떤 의지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서 당선인 대변인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하루 만에 또 경기지사 출마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이러기는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출마하는 게 사실은 이제 명분상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대구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고 대구에서 지역구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경기도에 출마를 한다. 근데 김은혜 의원은 분당이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은 경기도에 출마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본인 입장에서 일단 나섰으니까 이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견제 역할도 어느 정도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 선거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막판에 물론 이제 유세도 함께 참여하고 하긴 했지만 화합적 결합이 유승민 전 의원과 지금 당선인과 이루어졌다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윤심이 어느 정도 작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문제는 경선에서 누가 이기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이기든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은 지지하고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김은혜 의원을 내보내는 것이 경고성 메시지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결과가 당내 경선이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야 모두 경기지사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면서요. 최근 누가 최종 후보로 될까 이런 관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시면 인물들이 많죠. 민주당에서는 후보 지지도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아직 합당이 완료된 건 아니니까요. 20.4%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안민석 10.1, 염태영 8.9, 조응천 3.7, 조정식 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음이 34%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유승민 31.4, 김은혜 11.8, 강용석 9.7, 가로세로 연구소, 그리고 심재철 3.5, 함진규 2.1, 역시 지지 후보 없음이 28.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가 의뢰했고요. 한길리서치가 조사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아직 초반이라 당내 경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초반 판세만 살펴보면 예상대로 민주당 후보는 김동연 후보가 제일 앞서가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서가고 있네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는 아직까지는 민주당 소속은 아니에요. 새로운 물결 대표를 맡고 계시고 합당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합당되고 나면 이제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당내 기반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경쟁자들 보면 대부분 다 뭐 4선, 5선까지 하신 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직력으로 보면 사실 당내 경선에서 만약에 이제 당원들, 그다음에 권리당원 권리당원들 50%죠. 50%를 하게 되면 김동연 후보가 불리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그냥 100% 국민 경선을 할 거냐, 아니면 50대 50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방식으로 할 거냐는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그 경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체로 논의할 때 한 지역만 특별하게 다른 방식을 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공천 방식을 활용하는 게 맞지. 예를 들면 경기도만 특별히 100% 국민 경선하고 다른 지역은 예컨대 50대 50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동의는 얻기 어려울 거예요. 특혜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가 의식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국민 경선 방식이나 아니면 조금 권리 당원들보다 일반인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은 고려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적 지지를 조금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어쨌든 선거에 나가면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결국은 투표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논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퍼센티지를 얼마나 늘리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어떤 참여를 좀 늘리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조정을 할 거면 전체를 다 조정해야 그렇게 된다. 해야 되겠죠.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국민의힘 유승민 예비 후보의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연고라고 할 수 있죠. 전통적인 이제 TK 지역인데 경기도 왜 나왔느냐. 이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은 하는 얘기가 히딩크가 우리 축구 대표팀을 4강에 올렸는데 그 히딩크가 우리나라 영모여서 그랬던 거냐 이런 얘기하고 능력자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다가 뭐 이제 대선 주자급이잖아요. 저 정도 급 정도면 사실은 뭐 이렇게 지역 연고가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다. 이제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구친박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프레임을 계속 이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평가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상당히 저평가된 그런 좀 주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반면에 수도권에서는 그 동안에도 비교적 이 유 전 의원에 대한 평가가 좀 높게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어찌됐건 좀 이제 고려가 된 것 같고, 본인도 이제 그 부분을 생각했고,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당연히 이제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경기 지사 선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유리한 지금 운동장에서 뛴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대선 득표율 면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더 많이 득표한 곳이 바로 경기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힘겨운 싸움이 될 만한 이제 전쟁터다. 이제 여기에 이제 누구를 내보내느냐, 어떻게 보면 험질하면 험질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승민 정도의 카드라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약간의 공감대가 좀 있는 것이고, 그런 배경에서 이제 출마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지사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각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중앙신문에서도 계속 여론조사를 많이 돌리고 있는데 투표할 정당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이 44.2, 민주당이 41.6. 잘모른 무응답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정당 지지도에 근접하게 나왔습니다. 네, 역시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했고요. 조사 날짜는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경기지사 양자 대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두 인물이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김동연 36, 유승민 37.6. 오차 범위 내겠죠, 당연히 거의. 네, 아시아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했고요. 조사 일자 거의 비슷합니다.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사실 양자 대결 말고요. 정당 지지도는 다른 여론조사에서 뒤바뀐 결과도 좀 보셨을 텐데 아직은 초반이라 좀 혼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비등비등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경기지사 선거의 선거 환경도 많이 이제 바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뭐 앞으로 계속 잘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취임 초반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이 뭐 60% 이상 올라간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지방선거도 그 흐름에 영향을 이제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뭐 신임 대통령을 역시 좀 밀어주자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간다라고 한다면 지난 대선 때 설령 윤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이 경기 지역에서 득표를 적게 했다 하더라도 그 기류는 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변수일 것으로 일단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윤 당선인이 이제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걸출한 거물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선거에 흔히 3요소라고 하는 인물 정책 구도 중에서 인물론도 이제 조금씩 부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인물론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김동연, 유승민 이렇게 두 분이 경쟁을 하면 다시 둘 다 이제 두 분 다 어쨌든 대선 주자로 나왔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물론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도 중요할 거라고 보고 또 이재명 당인 고문의 마음, 그러니까 어떤 뭐 명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어디에 힘을 싣나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지지층들이 결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낮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이 얼마나 많이 투표량이 나오냐가 중요해요. 그만큼 이제 절박함을 가지고 투표에 나오는 그 진영이 승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인물론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0.73%로 이제 아깝게 패한 쪽에서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번에는 좀 우리가 뭉쳐서 뭔가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좀 힘을 실어줘서 차기 정부가 좀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결집도 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부딪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누가 더 절박하게 부딪혀서 뭉쳐져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선거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50일 남은 지방선거 초반 판세만 살펴봤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함께했고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